안녕하세요. 저는 남동구 제5선거구인 만수 2, 3, 4, 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래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우리 인천시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조직과 재정 그리고 행정과 안전 분야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로 저희 인천에서는 지방소비세가 기존 11%에서 올해 15%, 내년에는 21%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해왔었는데 저희 인천의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삼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저희 기획재정위 소속 여러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여러 가지 활동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2일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00만 인천 시민의 안부를 묻는 이용범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회 사무처장이 제253회 임시회 이후 사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 5분 발언대에 오른 김준식 의원은 인천 적십자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은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를 중심으로 인천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제25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가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국민안전체험관, 강화소방서 신축 예정지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서구 로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건립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간 내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근본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서구 연희동 아시아드 주경기장 부지 내의 신축 예정인 서부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위원들은 서구, 계양구, 부평구의 장애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공공체육시설의 신축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서구 심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학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소방학교 이전 부지와 강화소방서 신축 현장을 찾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강화 119 산악구조대를 방문하여 산악안전사고 예방과 구조에 노고가 많은 구조대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봄철 등산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9곳의 현안 사업지를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부평구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 내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호은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프로그램 사업비와 운영비를 법인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혁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해 주신 법인과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벌이 부부 등 초등학생 학부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에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 청년 문화창작소 등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청년 문화창작소는 인천에 처음으로 마련된 청년 예술인 전용 공간으로 창작, 전시, 네트워크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 공연예술 연습공간은 옛 도화가합장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예술인들에게 연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 2016년 개관했습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재단의 문화공간 활용 사업 등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들이 인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문화 사업 발굴과 문화공간 활용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3일에는 인천광역 기부식품 등 지원 물류센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등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인천광역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는 기부식품을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물류센터로 금년 5월 개소하였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부상, 조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및 자연 복귀를 통해 자연 생태를 보존하고자 실내 동물병원, 실외 생태체험장과 계류장을 운영 중입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광역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부식품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대하여서는 건강한 자연 생태계 유지를 위해 관계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3일간 위원회 업무 관련 주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3일에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 및 미세먼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영흥 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옹진군 영흥면에 소재한 남동발전의 영흥 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소재한 유일한 석탄 발전소로서 총 6호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1에서 6호기 모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상한 제약 발전을 시행하는 발전소에 해당됩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인천 글로벌시티,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원들은 2008년부터 송도 709에 국제 캠퍼스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와 55709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개발을 방문하여 개발 현황을 살피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분야 투자 유치를 다루고 있는 투자유치사업본부 신성장 산업유치과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일에는 9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예정인 남촌동 신축 예정지를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 현장 방문이 인천 시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의회 현장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 사업 시 재해 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 행정안전부 시도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수준의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에서는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부지 내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스포츠 복지 활동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공공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모 대행으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위원들은 성평등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와 학대, 상담 등의 증가에 따라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서부권역 지역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법인의 공개 모집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조례안으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2019년 9월 미추홀구에 설립 예정인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700여 개가 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파브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파브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원 사업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서명과 직제순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7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우대제도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 관련 조사의 건 등 5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제2차 소위원회는 지난 1차 소위원회 이후 위원들이 제기한 교복 납품 관련 문제점에 대한 현황과 사후 조치 결과 향후 안정적인 교복 구매 지원 사업을 위한 관리 감독 방안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다루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서약서 내용 강화, 1단계 품질 심사에서 업체의 납품 이행도 상향 반영, 인천시 교복 자체 브랜드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조사 내용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일부 교복이 지급받는 학교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상교복 입찰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공급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추가금 부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재고품 납품 등의 사안에 대해 질의를 펼쳤으며 불합리적 문제점에 대해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교육안전 기본조례의 진행사항과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수업료에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인천광역시 교육행정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에 이어 윤재상 의원의 신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재고 소진을 위해 인천 시민의 로컬푸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선 쌀 판매 부진입니다. 논동업의 수도자본 인천광역시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쌀 생산량은 80kg 기준 64만 가마를 강화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 과제는 전년도에 생산된 쌀이 현재 판매 기준 통계를 보게 되면 금년 9월달에 신공이 생산될 때까지 소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는 김성준 의원이 수봉공원 일원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일률적 고도 제한으로 인해 주안, 도화, 숭이, 용현 등 수봉지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35년의 긴 세월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고 있으며 폐공가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부분적으로 표고차에 따른 고도 제한의 차등적 지원이라도 이루어졌더라면 이 지역의 시민들이 이러한 주거 환경 속에서 고통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위탁 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가 이어졌으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2의 건에서는 수정 조례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공표하며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2명, 반대 30명, 기권 0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5회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였습니다.